여러분 안녕하세요. 쌤튜브 고등영어 4차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휘추론은 어떻게 풀까 시간입니다. 네, 벌써 4차시 수업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멋지고요. 마지막 4, 5차시도 힘내서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시작 전에 선생님이 문제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네, 2번입니다. 3번, 4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4개의 지문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추론 푸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첫 문장을 집중해서 읽고 소재의 플러스 마이너스 파악하기. 이 어휘추론이 여러분 많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휘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죠. 너 이 단어 알아? 몰라가 아니라 이 지문상 흐름을 파악하고 맥락상 이게 적절한 단어인지 적절하지 않은 단어인지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미묘한 어감의 차이 이런 걸로 내는 게 아니고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어휘를 넣는 거죠. 그래서 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 흐름이 있고 그 흐름상 플러스가 들어갈 자리인데 마이너스 어휘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내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을 읽고 이 작가가 생각하는 이 소재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도 어떤 지문에서는 이 아이스크림을 플러스로 좋은 걸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떤 지문에서는 마이너스로 나쁜 걸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문장을 읽고 이 작가는 이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플러스 입장인지 마이너스 입장인지 그런 걸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명확히 파악하면서 흐름을 타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하고는 대조되는구나. 또 not이란 표현이 있으면 플러스는 not 마이너스란 표현과 같겠죠. 또 플러스하고 이 순접으로 and가 오고 플러스가 같이 올 수 있겠다. 그리고 역접으로 but으로 뒤집어지면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뒤집어지겠다. 이런 흐름을 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상관관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가 정적 상관관계, 뭐가 증가할 때 다른 것도 같이 증가하는 관계인지 아니면은 뭐가 증가할 때 다른 거는 감소하는 관계인지 이런 상관관계도 파악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읽다가 또 지문의 전개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볼 테지만 그 뒤집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뒤집힌다. 이런 거 지문 전개 방식과 같이 보면 더 명확하게 읽으실 수 있고요. 또 나열이나 예시 유형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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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같이 나열이 돼 있다. 이런 걸 파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있으면 선택지의 앞뒤 부분에 힌트가 많아요. 그런 앞뒤 부분을 집중해서 읽고 명확하게 근거를 찾으셔야 하고 만약에 헷갈린다. 만약에 이 선택지 예를 들면 5번이 more인데 이 more이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를 less로 반대말을 넣어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이제 1번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허브는 마이너스로 봐요. 그리고 바디는 플러스로 봐요. 이 메인 논리를 중심으로 푸는 문제거든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게 통념의 구조죠. It is widely believed that 이렇게 널리 믿어져 온다. 통념이죠. 뭐라고 믿어져 오냐면 herbs가 이 약초들이 somehow magically 이런 표현도 되게 뉘앙스를 읽을 수 있죠. 정말 마법적으로 이런 특정 장기의 기능을 올려줄 거라고 믿어지지만 하고 여기서 뒤집어지죠. Such statements are unscientific and groundless라고 하죠. 그러한 진술은 다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어요. 여기까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파악할 수 있나요? 허브가 마이너스다. 허브가 몸의 기능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논리죠. 그래서 허브가 마이너스구나 하고 나서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재밌어요. appear to work 이런 것도 appear to 마치 뭐인 것처럼 보이다야. 때때로 이런 허브들이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는 것처럼 보이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또 뉘앙스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니까 increase your blood circulation 이렇게 혈액순환을 좀 올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좋은 게 나와야겠죠. 이렇게 좋은 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1번이 맞고요. 그것들을 네 몸으로 시스템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너의 몸의 노력으로서 이
혈액순환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거고요. 또 일시적인 그런 되게 나아진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여기 또 되게 일시적인,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낫게 해주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도 맞죠. 그래서 which seem 이런 것도요. makes it seem 어떻게 보이냐면 as if 마치 이런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appear to랑 비슷한 표현이죠. 이렇게 보이게 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해요.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데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다음에는 마치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해준다. 이렇게 약간 일시적인 효과를 준다.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뒤집어지죠. 그럼 좋은 게 뭐냐 하면 body가 나오죠. body가 플러스다. 진짜로 그런 지성을 갖고 있는 것은 너의 몸이다. 그래서 body, regain health. 맞죠? 그래서 건강을 다시 얻게 해주는 그런 지성을 갖고 있는 것은 너의 body다. 허브가 아니다. 그래서 이 메인 논리가 계속 지속되죠. 허브는 마이너스고 body는 플러스다. 그래가지고 허브가 어떻게 너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겠니? That's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하다. 계속 허브 마이너스라고 하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허브가 네 몸에 들어와서 정말 똑똑하게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정말 불가능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허브가 네 몸을 고친다고 생각해봐. 그게 불가능하다. 계속 허브 마이너스고.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이니까 허브가 만약에 네 몸을 이렇게 고쳐준다면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허브가 몸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믿기 어렵다. 이렇게 가야겠죠. 자, 여기 답이 5번인데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 너 허브가 너의 문제를 고쳐줬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상상을 해봐. 근데 그걸 상상을 해보면 참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상상을 했는데 허브가 정말로 내 몸을 고쳐줬다라고 상상이 된다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허브가 바디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쵸? 허브가 다 고쳐줬으니까. 허브가 바디보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의 근거로 허브가 more intelligent than the human body. 그래서 more이 맞고요. 또 뒤에도 근거가 하나 더 있죠. which is truly hard to believe. 믿기 어렵다. 그럼 이 지문에서 작가는 바디가 똑똑하다라고 했잖아요. 허브가 more intelligent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기 어렵다는 게 허브가 more intelligent than the human body라는 것이 믿기 어렵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less가 아니라 more가 맞죠. 만약에 less였으면 작가 입장에서는 이게 hard to believe가 아닌 거 사실이죠. 작가는 hearts are less intelligent than the human body가 작가의 생각이잖아요. 허브가 바디보다 똑똑하지 않다가 작가 생각인데 여기서 뒤에가 which is truly hard to believe 믿기 어렵다라고 왔다는 것은 작가의 생각과 반대되는 게 와야겠죠. 그러니까 허브가 몸보다 똑똑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라고 가야 되니까 답이 5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근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앞에 그 상황을 상상해 봤을 때 허브가 바디를 낫게 한다는 것은 허브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뒤에서 hard to believe 믿기 어렵다는 사실, 작가 생각에서 믿기 어려운 사실은 허브가 똑똑하다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메인 논리, 이 허브는 마이너스, 바디 플러스라는 메인 논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문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잠깐 간단하게 보시면 이 however를 기점으로 두 가지 내용이 대조되어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지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뒤집어질 때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빛을 비출 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보인다, visible한 상황이고, however 여기 밑에서는 이제 counter shading을 소개해주면서 이 counter 동물들의 counter shading에서는 되게 알아보기가 어렵다, 되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visible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요. invisible한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however를 기점으로 visible과 invisible이 대조되어 있는 지문인데 여기가 reinforces the visual impression of shape. 그쵸? 그 형태의 시각적인 인상을 더 강화해준다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안 보인다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destroys 이것을 파괴해준다 해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지문의 논리 전개 방식상 이렇게 however를 기점으로 이렇게 대조가 되면 앞뒤 내용도 대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문의 논리 전개 방식을 파악하면서 푸는 것도 정말 논리적으로 푸는 방법이다 입니다.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라이트에 대한 내용인데, 라이트가 비쌀 때는 사람들이 생각을 막 하면서 써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은 빛을, 여기 조명도 켜 있는데, 라이트 전기세가 이제 싸니까 사람들은 think를 하지 않는다라는 메인 논리가 있는데, 그 중심으로 푸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요, 라이트가 cheap하니까 never thought about, 생각도 안 해요. 또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 쓰는 거고, 그런데 옛날에는 400 times 였대요. cost you 400 times. 지금의 전기세 400배의 금액을 냈대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notice the cost. 그 가격을 의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think twice. 생각을 2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쌌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쓰죠. 그 변화를 만들어낸 게 뭐예요?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expensive에서 cheap으로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 없이 쓴다예요. 그래서 the drop in the price가 이 답이 되는 거죠. 가격이 떨어진 것이 of light lit up the world. 이런 게 이제 좀 약간 문학적인 표현인데 세상을 밝혔다예요. 왜 세상을 밝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그쵸. 옛날에는 돈이 너무 비싸니까 아까워서 잘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싸니까 막 조명을 막 켜요. 그러니까 세상이 밝아진 거죠. 되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가격의 하락이 세상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되니까 사람들이 think 하지 않고 써서 이제 조명을 많이 켜서 이제 세상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그 변화를 만들어낸 그 넘어오는 지점 이게 이 문장인데 여기가 increase가 아니라 drop으로 가야 합니다. 이 지문은 재밌는 게요. 첫 문장에서 중심 내용이 딱 나와요. 그쵸? 어떤 되게 필수적인 것의 가격이 price가 drops 크게 떨어지면은요 세상이 바뀝니다 라고 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떨어지면 이 앞문장이 중심 내용인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이 노랑 형광펜이 똑같은 문장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가격이 떨어지면 세상이 바뀐다.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이게 예시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라이트의 가격이 떨어져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밝아졌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메인 중심 문장이 그대로 예시로 와서 이 가격이 낮아졌던 그 상황도 되고 또 여기 구체적인 예시를 봤을 때 그 빛이 비싼 가격에서 싸졌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써서 세상이 밝아졌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이 나머지는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그 메인 논리상 이렇게 딱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4번만 메인 논리하고 살짝 관련 없는 약간 곁가지 같은 건데 이것도 보시면 big buildings that natural light could not enter. 그렇죠? 일반적인 자연적인 빛이 들어올 수 없는 big building도 이제 불을 밝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 넘어가는 그 기점에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걸 파악하는 거였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 첫 번째로는 이 예시를 보고 생각해서 가격이 떨어졌구나 파악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또 확실한 또 다른 추가적인 근거는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중심 내용이 나왔고 그걸 여기서 반복해 준다. 자, 마지막 지문입니다. 네, 마지막 지문은요, 좀 재밌어요. 이거는 선택지의 앞뒤 내용에 근거가 나와 있는 지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같은 색으로 한 게 다 근거거든요. 이 전까지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논리상 푸는 문제들이었는데 이거는 되게 1번 선택지에 대한 근거가 이 앞뒤에 잘 나와 있고 2번도 앞뒤에 그래서 딱 총총총총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촘촘히 근거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지문이어서 특히 이런 거는 이제 앞뒤 내용을 연속적으로 읽으면서 차근차근 해결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normal science에서는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크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계속 발전, 확장만 시킨다. 그런 요지예요. 그러니까 막 크게 메인 패러다임이 있으면 그거를 막 어떻게 막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인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험을 했는데 기존 패러다임하고 안 맞아. 그러면 사람들은 패러다임이 잘못됐네. 내 실험은 정확한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실험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패러다임은 맞는 건데 내 실험이 잘못됐구나 생각하는 그런 지문이에요. 그래서 메인 요지는 또렷한데 이 선택지 구성이 앞뒷 내용에 근거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선택지의 앞뒷 부분에 힌트가 많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자, 1번 encounter certain problems가 선택지인데 how successful a paradigm is paradigm이 얼마나 성공적이든지 간에 it will always encounter certain problems 항상 그것은 어떤 특정한 문제에 맞닥뜨린다. 자, 이게 이 문장 내에서
딱 호응이 잘 맞잖아요. 그쵸? 얼마나 성공적이든 간에 문제를 맞닥뜨린다가 돼야겠죠. 문제를 피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얼마나 성공적이든 간에 문제를 맞닥뜨린다니까 1번은 답이 되고요. 또 다른 힌트로 보면 뒤에 보면은 계속 문제를 마주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뭐가 안 맞고 내 실험 결과가 안 맞고 해서 encounter이 맞고요. 2번. 그런데 일반적인 과학자의 직업은 이러한 minor puzzles, 이러한 사소한 그런 의문점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패러다임에는 변화를 거의 주지 않고, 그쵸? 가능한 주지 않고, 이것도 가능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지 않고 그 사소한 그런 오류, 그런 퍼즐 문제를, 의문 사안을 해결한다. 그런 의문들을 eliminate, 제거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뒤를 보면 그걸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래서 뒤에 내용 중에서 안 맞을 때는 내 experiment가 잘못됐다, 내 실험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2번도 답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conservative, 매우 보수적이래요. 하고 여기 뒤에 근거가 있죠. 막 엄청 획기적인 발견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것을 좀 발전시키고 extend, 확장시키려고 한다. existing paradigm을 하니까 이게 딱 보수적인 접근이잖아요. 막 innovative하게 혁신적으로 뭔가 바꾸려고 하지 않고 기존 것을 살짝만 발전시키려 한다니까 conservative가 맞고, 그 과학자들은요 accept the paradigm unquestioningly, 그러니까 의문을 갖지 않고 뭔가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 패러다임을 받아들인다. 여기 앞에 힌트가 있죠. Are not trying to test the paradigm. 패러다임을 막 테스트하고 실험해 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패러다임과 그 실험 결과가 if a normal scientist get an experimental result, 그 실험적인 결과를 얻는다면 which conflicts with the paradigm이죠. 그 패러다임과 안 맞는 실험 결과를 얻으면 그들의 실험 기술이 experimental technique is faulty, 잘못됐구나라고 추측을 한다죠. 그러니까 실험 결과하고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류의 패러다임이 있고 내가 실험을 해서 결국 얻은 실험 결과가 있는데 그게 안 맞을 경우에는 패러다임이 맞고 내가 실험 기술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가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corresponds with는 상응한다, 일치한다니까 그럼 뭐가 하나 틀렸다고 추측하지 않겠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안 맞을 때 conflict with paradigm, 이렇게 안 맞을 때 내 실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틀렸을 때 그 내용이요 의미의 미묘한 뉘앙스가 달라서 의미의 좀 비슷한 뜻인데 살짝 안 맞는 단어를 써서 그런 수준으로 틀리는 게 아니라 180도 내용이 다른 어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 보시면 corresponds with는 상응한다, 일치한다인데 여기서는 conflicts with로 충돌한다니까 이렇게 다른 어휘가 들어갑니다. 다른 것도 아까도 봐보면 이것도 increase하고 drop 반대말이죠. 그쵸? 여기도 reinforces하고 destroys 반대말이죠. 그리고 여기도 less, more, 이거 반대말이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중심으로 어휘를 내니까 여러분도 읽으실 때 플러스 개념이 뭐고 마이너스 개념이 뭔지를 파악하셔서 흐름을 쭉 타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창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로 그 핵심 선택지 위주로 봤는데 이런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푸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질문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